저는 김태수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전화가 울렸고 명절에도 업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퇴직하면 쉴 수 있겠지. 퇴직하면 아내와 여행도 가고. 퇴직하면 하고 싶던 것들 다 하면서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지만 제 가슴 한편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시간 좀 가져봐요. 아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낮에 산책도 나가고 오래 못 봤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병원 한번 가봐요. 퇴직하고 몸이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를 권했습니다. 내시경, 혈액검사, CT까지. 나이도 있으시니 정밀하게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아내에게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아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태수 환자분.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암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기로 보이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끊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암이래요. 겨우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퇴직하자마자 이럴 수가 있나? 아내는 어떡하지?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음식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가끔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온기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받아야죠. 치료도 받아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냥 병원에 드러누워 치료만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들을 꺼내 봤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여행 갔던 사진들도 몇 장 있었습니다. 제주도, 설악산, 경주. 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살아가느라 언제부터인가 여행은 사치가 됐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가자. 퇴직하면 실컷 다니자. 그렇게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병원에서만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병원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병원 침대에서만 흘러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아내에게 말했을 때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지금 몸 상태로 무슨 여행이에요? 집에서 편히 쉬어야죠. 아내의 말도 맞았습니다.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을게요. 천천히 다닐게요. 당신도 같이 가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는 다음 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수술 전에 짧은 여행을 다녀와도 될까요? 선생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심리적 안정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생님도 괜찮대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대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약속해요. 몸이 힘들면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함께 해줘서. 아내의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큰 배낭 하나,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과 약 카메라 한 대.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둘이서 천천히 이 땅을 밟아보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꼼꼼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약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보온병도 챙기고 담요도 가져가요. 평소에 아내답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2025년 3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우리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동해안, 강릉, 속초, 양양. 바다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차를 빌릴까도 생각했지만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부산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익숙한 역사를 떠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기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터널,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손끝에서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와줘서.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는 거죠. 몇 시간 후 우리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는 경포대 근처에 잡았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빨리 지쳤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쉬면 돼요. 1시간쯤 누워 있었을까요?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경포의 변이었습니다. 모래사장은 넓었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커플들, 가족들, 혼자 걷는 이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아내도 신발을 벗고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지 않을까? 밀려왔다 물러가고 다시 시작되고 끝이 있지만 그 끝까지 계속되는 움직임.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생선구이와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였다면 지금은 달랐습니다. 씹고 삼키는 것,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가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내의 손이 제 손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다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붉은 빛이 퍼지기 시작했고 곧 태양의 가장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도 모래도 사람들의 얼굴도 모든 것이 빛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매일 뜨는 해인데 왜 이제야 이렇게 눈부신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다를, 하늘을, 그리고 아내를.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리는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해안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움직이고 보고 느끼는 것. 그게 행복이구나. 정동진역에 내려 모래시계 공원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모래시계가 서 있었습니다.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시간도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멈출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제 것이구나. 아내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식욕이 돌아온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근처 횟집에 들어가 싱싱한 회를 먹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에 찍어 입에 넣으니 입안 가득 받아 맛이 퍼졌습니다. 살아있어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속초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다, 산, 작은 마을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예전엔 스쳐 지나갔을 것들이 지금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초에 도착해 설악산 자락에 있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웅장하고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저 산처럼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저녁 무렵 아바이 마을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 낡은 가게들,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순대를 사 먹고 따뜻한 어묵을 나눠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속초에서의 이틀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엔 해변을 산책하고 낮엔 숙소에서 쉬고 저녁엔 가벼운 저녁 식사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약 먹었어요. 좀 쉴래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때론 과할 정도로 걱정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서핑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우리가 할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고 젊은이들이 파도를 타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양양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모래사장엔 컬러풀한 서핑 보드들이 세워져 있었고 바다엔 젊은이들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변가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젊음이 넘쳤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도 저랬습니다. 몸이 가볍고 미래가 무한하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몸은 무겁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의 가치를 아니까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함께 마시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함께해온 세월,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파도를 타다 넘어졌습니다.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 보드를 잡고 웃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저래야 하지 않을까.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병이 저를 넘어뜨렸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저녁이 되어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가격을 먼저 봤습니다. 얼마나 저렴한지, 가성비가 좋은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먹고 싶은 걸 골랐습니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에 아까워할 것도 후회할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송이버섯 전골을 시켰습니다. 비싼 메뉴였지만 아내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골이 나왔을 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향긋한 버섯향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깊은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음미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이 순간 자체가 선물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별의 빛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제 시간이 다하더라도 제가 남긴 무언가가 계속 빛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이 여행의 기록, 살아온 흔적들, 그것들이 별빛처럼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영월로 가기로 했습니다. 산과 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도 좋았지만 산의 품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이동했습니다. 불편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조차 여행의 일부였으니까요. 영월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편히 쉬세요.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환대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자연의 소리들이 귀를 채웠습니다. 도시에선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강을 따라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강물은 맑았고 물소리는 경쾌했습니다. 숲길은 고요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큰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으니까요. 아내가 물을 건넸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바위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바위를 돌아가고 자갈을 지나가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향하고 있겠죠. 저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당신, 제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소.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같이 살아준 것, 지금 여기 함께 있어준 것, 모든 게 고맙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점심때쯤 마을로 돌아와 작은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나물들이 가득 담긴 밥이었습니다.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땅에서 자란 것들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음식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오후엔 청룡포를 찾았습니다. 단종이 유배되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강으로 둘러싸인 작은 땅이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배가 물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청룡포에 도착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600년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나무였습니다. 나무 앞에 서서 올려다 봤습니다. 굵은 가지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나무는 단종을 봤을 것입니다. 젊은 왕이 이곳에 유배되어 외로워하던 모습을, 그리고 지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든 노인이 아내와 함께 걷는 모습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단종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에 갇혀 외롭게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슬픈 왕으로, 하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저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아니,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순간, 이 시간이 의미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600년 묵은 소나무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나룻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녁 무렵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많이 다니셨죠? 네, 청룡포 다녀왔습니다.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가던데 두 분은 오래 보셨나 봐요. 네, 천천히 봤습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가 좋아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들도 착하고 여기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늙고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여행이세요? 네, 여행입니다.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실 때 많이 다니세요. 나중엔 못 다녀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건강할 때, 저는 과연 건강한 걸까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숨쉬고 걷고 보고 느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누릴 것입니다. 아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잘 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잘 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영월에서의 사흘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근처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고시굴도 가보고 별마로 천문대에서 별도 보고 김삿갓 유적지도 걸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걷고 보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 별마로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봤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큰 망원경으로 달을 봤습니다. 달 표면의 크레이터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억 년 동안 쌓인 흔적들이었습니다. 토성도 봤습니다. 고리가 정말로 보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천문대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별빛은 몇백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미 사라진 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것들은 남을 것입니다. 아내와의 추억, 이 여행의 기록, 살아온 흔적들. 그것들이 제가 사라진 후에도 빛날 것입니다. 영월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강릉의 해돋이, 정동진의 모래시계, 속초의 바다, 양양의 파도, 영월의 강과 산, 그리고 그 사이사이 찍힌 아내의 모습. 웃는 얼굴, 생각에 잠긴 얼굴,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는 모습.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이거 잘 나왔네요. 이때 날씨 정말 좋았죠. 우리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 잘 보관해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또 보면서 기억할 거예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이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함께 이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나중이 오기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영월을 떠났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배웅해 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영월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산과 강, 작은 마을. 모두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가지 않고 경주를 거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도시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며 경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는 것도 여행의 일부였으니까요. 경주에 도착했을 때 오후였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여행이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대릉원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천년 전 왕들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욕심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흙 속에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고분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으니까요. 밤이 되어 첨성대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오래된 천문대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아름다웠습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건축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끝났을까요? 여기도 오래됐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여기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 있네요. 견고하게 만들었나 봐요. 우리도 경고해야 할 텐데. 아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경고해요.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슬픈 듯한 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첨성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절 안을 걸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웅전 앞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신앙이 깊지는 않지만 경건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부처님께 하늘에 우주에 누구에게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더 많은 것을 느낄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간절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아내가 볼까봐.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아내도 옆에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빌고 있을까요? 아마 저를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을, 기적을. 그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불국사를 나와 석굴암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쉬엄쉬엄 숨을 고르며 드디어 석굴암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본존부를 봤습니다. 고요한 미소를 띤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100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중생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보셨을까요? 저도 그 앞에 서서 합장했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도할 말이 많았지만 막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부처님이 알아주시기를, 제 간절함을 알아주시기를.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동해 바다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해서.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와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겪을 것들에 비하면 경주에서의 이틀은 조용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기보다는 숙소에서 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있었고 피로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행을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안압지를 찾았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연못에 석양이 비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하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되고 안압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연못에 비친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 그때 사람들도 여기 앉아 연못을 바라봤을까요? 그들도 인생을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을까요? 집에 가면 수술 날짜 잡아야 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하지만 해야죠. 잘 될 거예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내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 손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손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안압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결국 우리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열흘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선명했고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한 것, 아내를 설득한 것, 매일 한 걸음씩 걸은 것, 모두 잘한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릉의 파도, 속초의 바람, 양양의 절분, 영월의 강물, 경주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했던 아내,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주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탔습니다. 기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레기보다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오후였습니다. 우리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열흘 만에 보는 풍경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그대로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의 냄새였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쉬어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쉬어요.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여행 동안 쓴 에너지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먹는 밥은 편안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먹던 음식들도 좋았지만 집밥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해준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요. 살 좀 찌워야 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제가 많이 야윈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몸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아침 긴장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행 다녀온 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몸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같이 가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마음이 편해 보여요. 선생님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검사 좀 다시 해볼까요?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니까요.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CT, 내시경. 일주일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검사들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또다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렵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정말요? 네, 여행 다녀온 게 도움이 됐나 봅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따라가는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술은 다음 달 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잘 드시고 체력 키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가 밝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에 옮기고 폴더별로 나누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릉, 속초, 양양, 영월, 경주. 각각의 폴더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아내의 웃음소리, 발걸음 소리, 숨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인데 벌써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아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이때 바람이 엄청 불었었죠. 그랬죠. 당신 머리 날릴 뻔했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추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추억이었습니다. 앨범 만들어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앨범요? 네, 사진 인화해서 앨범에 붙여요. 그리고 글도 쓰고.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디지털 파일로만 남기지 말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앨범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앨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골라서 인화하고 예쁜 앨범을 사고 하나하나 붙여 나갔습니다. 각 사진 옆에는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의 날씨, 그때의 기분, 그때의 생각들. 아내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가 더 열심이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색연필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만들던 추억 앨범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이 여행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만큼이나 기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일주일이 걸려 앨범이 완성됐습니다. 두꺼운 앨범 한 권에 우리의 여행이 담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경주 안압지 사진이었습니다. 연못에 비친 불빛 그리고 그 앞에 선 우리.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보물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보물.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한테도 보여줘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여행했는지 보여주고. 아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4월 첫째 주 월요일.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걱정돼요? 당연하죠. 괜찮을 거예요. 꼭 괜찮아야 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왜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모두 고마운 일이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 수술실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잘하고 와요. 금방 끝날 거예요. 네, 금방 올게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환한 조명, 차가운 공기, 많은 사람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잘 될 겁니다.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서서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봤던 풍경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병실로 옮겨졌을 때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잘 됐대요. 다 제거했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안도했습니다. 일단 첫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제 마음이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병실 창밖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피었다가 지는 게 인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는 것도 아름답구나.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우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반가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끓여준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기력 회복해야죠.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만든 앨범을 꺼내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시 그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강릉의 해돋이, 영월의 강물, 경주의 별빛.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 마음 속에, 이 앨범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또 가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요? 어디든요. 당신과 함께라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또 가요. 건강해지면 또 가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집에서 쉴 때도, 밤에 고통스러울 때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잘 버티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가을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가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래도 우리 잘 버텨왔어요. 맞았습니다. 잘 버텨왔습니다. 수술도 항암도 고통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게도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단풍 배경으로 아내와 함께 이 순간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앨범에 추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봄에 갔던 여행 사진들. 그때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행이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찍은 사진을 붙일 자리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을 적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여행이자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손을 잡고 천천히 함께. 펜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함께라면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기다리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떠나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시 강릉에 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 왔던 그 바닷가입니다. 경포해변. 파도 소리는 여전하고 바람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가볍고 더 평온합니다. 항암 치료는 작년 가을에 모두 끝났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잘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서봐요. 작년이랑 똑같은 자리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아내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또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이랑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카메라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훨씬 밝아 보여요. 편안해 보이고. 아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1년 전에 저는 두려움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어젯밤 숙소에서 1년 전 만들었던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조금 수척했던 얼굴, 하지만 살아있던 눈빛. 그 눈빛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사진들입니다. 병원에서의 모습, 회복하는 모습, 다시 웃는 모습. 그리고 오늘 다시 이곳에 온 모습.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을 걷다가 작년에 앉았던 바위를 찾았습니다. 그 위에 다시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생각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잘 살아왔네요. 그러게요. 정말 잘 버텼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3박 4일 일정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길게 잡았습니다.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내일은 정동진에 갈 예정입니다. 모래시계를 다시 보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모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시간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 시간을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여행으로 채웠습니다. 감사함으로 채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기 검진은 계속해야 하고 재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을 살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충만하게 살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곧 석양이 질 것입니다. 작년엔 해돋이를 봤다면 오늘은 낙조를 볼 예정입니다. 시작도 아름답지만 끝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래사장에 앉아 기다립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금빛으로 빛납니다.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어요. 아내가 카메라를 꺼냅니다. 아니요, 그냥 봐요. 눈에 담아요. 제가 말합니다. 이번엔 기록보다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마지막 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어둠 뒤에는 또 다른 아침이 올 테니까요. 내일 또 해돋이 볼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매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일찍 일어나야 해요.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숙소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도 봤던 별들이었습니다. 저 별들은 계속 빛나고 있었고, 저도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여행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여행을 떠나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여행입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것, 느끼는 것,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년 후 또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저를 하루하루 살게 합니다. 다음 해돋이를, 다음 여행을, 다음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생겼다면 우리 목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